백신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관련주 체크하겠습니다. 네, 백신 관련 쪽에서 그 노바백스죠? 이 네, 회사가 맞아요.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딱 공식처럼 맞는 것처럼 IPO하고 물량 빠지고 확인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에 정형적인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근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일단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IPO 할 때 당시 나오는 실적 가지고는 뭐 PR 100배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독감 백신 팔아가지고 이 정도 회사 되겠느냐 뭐 말도 많았었죠. 근데 해냈던 가장 큰 요인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약간 수혜라는 측면들도 좀 높고요. 지금은 이 회사가 독감 백신 생산 중단했습니다. 한때 스카이 시리즈로 이렇게 쭉 해서 뭐 대상포진이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독감 백신, 대상포진. 근데 이거를 왜 스탑했냐면 이게 더 돈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중해서 오히려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쪽이고, 하반기에도 뭐 4천만 도즈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보니까 여기서 노바백스와 함께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나올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PR 35배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30 몇 배가 낮은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데 살짝 또 주가가 위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고민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8월 달 중에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자체 백신이죠. 자체 백신에 대한 결과를 8월 중에 1차 임상 결과 발표하면서 이제 빠르면 연내 안에, 근데 자체 백신이 일상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게 되면 정부가 재촉하겠죠. 야, 우리가 자체 백신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 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단축해 주겠죠. 그러면은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3상까지 진입하는 것까지 나올 수 있겠는데, 근데 그때 대조군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좋으냐 마느냐에 대한 비교군들을 올해 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만약에 모멘텀으로 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백신 관련된 쪽으로 뭐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되고 잘 하게 되면요. 네, 그리고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끌어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좀 코로나19에 대한 근심을 버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도 하나 생각을. 그다음에 이제 뭐 한 번 맞고 두 번 맞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추가 접종을 계속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어떤 식으로든 여러 번 맞아야 될걸요, 우리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안고 살아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또 때 되면은 뭐 가을 때쯤 또 맞아야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수요는 또 꾸준히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회사의 변화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보시자는 쪽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쫓아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SK바이오사는. 그래서 아마 지난번 한 20만 원대 밑에서 가격대가 또 축 처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쯤 그때는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사이언스 말고 백신이나 바이오 가운데서 좋게 보시는 기업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쪽에서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대웅제약 괜찮은 것 같고요. 대웅제약이 그동안 나보타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 소송도 했고, 또 이 회사가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포기했죠. 그렇죠. 결과 안 나오다 보니까 깔끔하게 손절. 그때 주가는 또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밀렸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고요. 본업 집중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보타 쪽이 지금 보면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미국 쪽으로 소송은 다 이제 정리됐고, 네, 정리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또 에볼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같이 거기 판매 회사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수출 지금 한 2달치 보다 보니까 쭉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미국도 이쪽 나보타 관련된 이제 보톡스죠, 보톨리늄 톡스 쪽에 대한 이 어떤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하반기 실적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 또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 쪽에 준비 많이 해서 좀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도 변화 요인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며칠 전에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는데 한 이틀 동안 잠잠하다가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특징이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네. 이쪽이 단백질이죠. 요즘 단백질 음료도 나올 정도로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좀 챙기는, 그러니까 건강기능성 식품이 단백질 쪽으로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 회사가 바스프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은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옵니다. 매출이 한 600억대 나오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300억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네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정도로 탄탄한 회사고 배당도 줍니다. 특이하게 배당도 주는데 배당률이 한 3%대, 2.9%대 되다 보니까 배당까지도 주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좀 힘없는 회사가 아니죠. 꾸준히 실적 나오는 바이오 섹터 쪽의 한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뭐 두발 쪽에서도 들어가는 뭐 탈모 관리하는 단백질, 네, 예, 네, 뭐 이쪽이라든가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떤 개수 나오는 회사다, 펀더멘털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의료기기 쪽에서 또 각광받고 있죠. 또 리포트가 18,000원 또 부릅니다. 네, 그렇게 세게 부르는 이유가 의료기기 관련된 미용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요즘 보니 임플란트 관련주도 좋잖아요. 네, 임플란트 쪽도 좋은데 이쪽은 수요 쪽이고 네. 이제 의료기기 기기 관련된 쪽, 장비 미용기기 쪽. 쪽은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만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확 늘어나는 구조,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소모품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마 리서치란 쪽도 의료기기 쪽에서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 관절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미용 쪽에 재생의료 관련된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도 고령화 수혜, 그리고 또 나오는 이미용 쪽도 같이 연결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겹한다라는 쪽에서 어떤 실적 작년에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도 40% 성장하게 되면 주가가 이를 반영하긴 하지만은 서서히 이런 이미용기기 쪽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찾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한 10만 원대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안쪽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